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새해 계획 같은 거 뭐 세우셨습니까? 네, 올해는 더 테코노미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년 특집으로 미래 에너지 특집 이걸 준비하시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첫 코너로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서 배우네요. 네.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럼 어떻게 꾸며지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에너지 3부작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모저모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와 장단점을 알아야지만 네. 그 에너지의 실체의 어떤 실루엣을 살짝이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과학기술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시각 또 경제적인 시각에서는 또 박지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둘의 어떤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테마이긴 한데 워낙 이게 에너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종 분야가 다 섞인 거라서 하여튼 우리 둘이 잘 해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에너지가 이제 당연히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원자력을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이모저모를 좀 알아볼 건데요. 원리가 뭐냐, 그리고 이게 친환경이 맞냐 이런 논란에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네. 전문가들조차도 좀 말이 갈려요. 그거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네. 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관련 기사를 볼 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값싸다고 하지만 정작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다 산출해 보면 이게 결국 값싼 거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참 많은데 일단 그런 논란 알아보기 앞서서 원자력 발전은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네, 처음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볼 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미래 에너지니까 우리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를 바라보고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미래의 대처 방법이 나올 거니까 일단 발전 시작하자. 약간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시작 자체가 무기를 위해서 또 군사 목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원전들이 전부 다 뭐 군사 무기네 이렇게 볼 건 아니죠. 예. 우리 많은 발명품들이 원래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맨해튼 프로젝트 예. 거기서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그 중에 하나 플루토늄 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원자로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이게 U238이라고 하는 우라늄의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 원자로에서는.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불순물이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네. 과거에는 그 불순물을 좀 얻자. 네. 무기를 위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된 것이 원자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워낙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자로는 안정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 같은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네. 사실 지금도 네. 우리가 원자로를 짓는다, 예. 원자력 발전 시작한다라고 하면 약간 또 강대국들이 예. 약간 고가운 시선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면 저거 결국에 핵연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뽑아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사용용 핵연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처리를 안 하는데 예. 안 한다고 약속을 한 건데 네. 하기만 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그 고리 원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드는 그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로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참 신기하게도 네. 에너지를 외부에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환경만 갖춰주면 알아서 열이 발생하면서 알아서 막 만들어집니다. 예. 그게 정말 이제 신묘막측한 신기한 예. 거였었던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플루토늄 생산을 더 이상 안 할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원전을 돌립니다. 네. 핵무기를 비축하기 위한 원자로를 가동을 하는데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적인 이용, 상업적인 운전이 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원자로는
비밀이에요. 예. 각국의 기밀 전략 자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생산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 발전 있죠. 예. 그 최초의 원자로는 놀랍게도 상업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원자력 잠수함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 이것마저도 군사 목적이 많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시작된 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군사 목적으로 했던 게 원래 목적이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원자력 그 발전의 어떤 여러 인프라와 노하우를 우리 이제 전쟁을 직접 하진 않으니 이게 에너지 대안으로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예비타당통 조사 다 해봤겠죠. 예. 그리고 이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냉전 시대에는 원자로를 돌리는 목적이 실제로 전력 생산도 하고 플루토늄도 얻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예. 그래서 전력 생산을 위해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마. 뭐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우리도 기억나는 거 보면 북한에게 뭐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그 플루토늄 자체가 핵분열성 물질이니까 이걸 다시 뽑아내면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네. 말하자면 이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화될 수 있는 원료가 얻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왜 국제사회가 민감하냐 하면 우린 평화적 이용을 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뻔한 거죠. 예. 저거 뽑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건데 현재 플루토늄을 어디다 쓰느냐 예. 사실상 발전 목적으로도 하기 위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대부분 핵무기에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수소폭탄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뭐 기초적인 핵폭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가끔 해외 원전 수주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줬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가 재처리해서 핵탄두를 만드는 기초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그러려면 국제사회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와도 모든 걸 끊을 때 얘기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원자력 발전소는 만들어줬지만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그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 워낙 고도화된 기술이라서 그것만 알려지지 않으면 대부분 못 만듭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국제에서 계속 감찰을 하면서 예. 약속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걸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실험용으로도 어떤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봉인을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U235라고 하는 거를 확산을 통해서 농축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전기도 훨씬 많이 먹고.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가 훨씬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예.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재처리가 더 쉬운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냥 까면 우리 기술이면요. 정말 쉽게 어느 실험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제 봤었지만 예. 원전은 분명히 경제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화적 이용을 하는 상업용 원전이 많아진 거고 우리 원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수로보다 경수로가 플루토늄 추출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는 안 한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안 하기로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일본은 합니다. 일본은 5개 국가 일단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조약을 했었을 때 최초에 있었던 핵이 있었던 네. 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재처리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아니 군대도 없는 나라여야만 하는 건데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재처리를 허용해 준다? 왜요? 핵연료 재처리를 해서 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증식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쌓았던 신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런 공장들이 있고요. 예. 사실 여기서 사고가 난 적도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핵 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허용을 받은 게 어찌 좀 달리 표현하면 군대가 없는 나라라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아니었으면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또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런 기술들이 허용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어떤 것을
것을 기원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중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우려 섞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망되는 이유가 이 재처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이 원자력 발전을 거기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이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친환경입니까? 아닙니까? 둘 모두 맞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 산정이 어렵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예. 제가 그 질문은 마지막에 오히려 이게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친환경도 친환경인데 안전하냐가 먼저 드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알아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류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죠. 예. 그런데 두 번의 커다란 사건을 겪었습니다. 너무 커다란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의 사고 경험을 통해서 뭐 대충 하자 이게 아니고 더 예. 완전한 운영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안전 규칙도 더 세웠고요.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각국이 정책도 바꾸고 운영 방식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바꿨습니다. 개선도 예. 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진보하게 된 건 맞는데 네. 최근에 정말 1월 1일에 최근 노토반도의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근방에 있었던 원전의 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또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피해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에서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걸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나는 예. 안전이 문제가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예. 이거 어떡하지? 망했습니다. 이거랑 다른 거죠. 예. 또 이 지금까지는 대응 방제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건데요. 예.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면이 있는데 어떤 매뉴얼은 괜찮아요. 근데 휴먼 에러가 없을 것이냐 그리고 인간이 정말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영화되었었던 기업이 민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거야 효율적으로 경영할 거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안 그랬던 게 많은데 예. 일단 쓰리마일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여기가 재처리 시설입니다. 예. 여기서 사고가 났었어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례가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소련에 얼마나 많은 누출 사고가 있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덮어놓은 것들도 예. 많고요. 매뉴얼은 완벽한데 사람이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때로는 심지어 매뉴얼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근데 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가요. 우리 인류 전체 수준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네. 사망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좀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혹은 귀찮아서 현장 관리자가 적당히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기업 측면에서 아예 이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 없었어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운영이 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 운영을 원전 운영회사가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거라고 믿지만 사람을 어떻게 믿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보장이 있느냐.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도쿄전력의 대처도 사실 문제 여지가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구소련 체제 안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처리 과정도 말할 이건 것도 뭐 없죠. 말할 것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나라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나처럼 그렇게 안 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선의 그리고 뭐 성실성, 양심 이런 거에 기대면 안 되고 요거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안전성 문제에서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시스템보다도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예전에 대학원 수업 때 에너지 관련한 정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실험했던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했냐 하면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전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핵무기 자기가 만든 이 어마어마한 그 결과물
첨가물들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 아이비 리그에 있는 다른 대학 교수들을 불러서 일종의 그 핵실험하는 걸 쇼처럼 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기준으로는 요 정도 떨어져 있으면 방사능 픽폭에 안전하겠지라고 판단해서 절친이고 가족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쯤에서 이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해해, 여기 있으면 돼 하고 핵실험하는 걸 보여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시잖아요. 그분들 다 피폭이 됐고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최고의 석학들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자체의 인지적인 한계라고 해야 되나? 과학기술 판단의 오판, 이게 지금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모든 가정을 해서 이 정도면 안전할 거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그 정도 방벽이면 쓰나미를 막을 그것도 거야. 그렇네. 이 정도면 100년,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어 하고 백업을 2중, 3중을 만들었지만 예.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불거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럼 친환경성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오히려 제가 좀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화석연료를 추출하고 수송하고 태워서 열을 이용하는 게 바로 재래색 발전이죠.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남는지 좀 보는 게 쉬워요. 그렇죠? 예. 근데 원전을 운용하는 거는요. 그 특성상 비용 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사용 후 해결료 처리가 딱 그런데요. 사용한 해결료가 이제 폐기물이죠. 예. 이게 높은 방사선과 열을 내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방사선 수치가 일단 낮아질 때까지 일단 5년 정도는 물에 담궈놔야 됩니다. 그 부지 안에다 담그고 있어요. 예. 그럼 5년이 지나면 공기 중에 내놔도 돼요. 고체 상태를 붙여서. 그 말이 공기 중에 내놔도 되는 건 이제 뭐 쓰레기 봉투에 넣어갖고 버려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네. 공기 중에 놔둬도 멜트다운 돼갖고 지하수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연구 처리 방식이 나올 때까지 자 50년 동안은 우리가 보관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뭐냐면요. 내일의 나 힘내. 내일의 나야.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대안이 있는 게 아직 아니군요.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안전이 정말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담보된 연구 처리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개발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안전한 게 얼마나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술 중에 하나가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는데 이거는요. 단순한 매력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의 대가잖아요. 우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낸 대가잖아요. 이걸 우리 후손한테 부당하게 전가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싼 줄 알았었지 싸지 않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리장 짓는다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솔직히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왜요? 봐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지자체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양보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요. 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호주의 남부에 국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의회에 통과할 것이냐? 호주 국민들이 전 세계 방사능 그 물질을 다 갖고 와서 이게 깊은 곳에 묻고 우리가 보장할게 하면 그거 해주겠냐? 또 공짜로 해주겠냐? 비용 문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품 대부분 중국에다 처리 위탁해버렸죠. 그 신경 안 썼습니다. 특정 국가 앞으로도 예컨대 저소득 국가에게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위탁해버리고 입 딱 씻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미래에 펼쳐진다면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저소득 국가가 처리 제대로 하겠으니까 문제 생기겠죠. 그러고 났을 때 거봐 니네가 잘못했잖아. 우린 돈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건 미필적 고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발전을 해온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연구 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기술이
생각보다 경제성이 낮을 겁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지 않으려는 보장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발전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고가 적게 나는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원자력이 오히려. 원자력이요. 그렇게 보면 원전에 또 부당한 낙인을 찍어서도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비용 산정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적어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에 가지고 있던 부당한 낙인 이게 없어졌던 근거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 정권에 아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대국민 어떤 뭐랄까요? 투표 아닌 투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큰 어떤 뭐랄까요? 국가적인 이벤트를 했는데 그 결과 초창기에는 그 이벤트에 참여했던 원전이 어떤지 알아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자. 거기에 대해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우리 국민이 같이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친환경이라는 거. 네. 근데 이 친환경이라는 것도 도대체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갑론을박이 많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하는 정도로 따지면 원자력이 가장 친환경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교수님 수력 발전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하나 짓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건설 인프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규모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나 정도의 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52개 정도의 부지를 조성을 해야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또 탄소가 배출되는 일들이 다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부분들 중엔 뭐가 있느냐? 원자력 그럼 친환경이네요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또 단정짓기 어려운 게 사고가 나면 이제 대체가 안 쓴다는 거 그게 하나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마지막으로 다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이걸 또 어디다 보관하기 위해서 저 핀란드가 저 땅속 깊은 데 보관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또 그것도 또 많은 또 공사와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했으니 네. 이거 이제 슬슬 노후화된다는 소리 들리니까요. 영구 처리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건 약간 좀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데요. 수만 년에서 100만 년 가까이 영구적으로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만 년이요? 100만 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100만 년은 진짜 무시무시하게 긴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소행성이 충돌해서 예. 고준위 폐기물을 묻어놓은 것을 쾅 쳐갖고 하늘로 흩어버리면 예. 원래 그냥 1억 명 죽으면 끝날 재날이 50억 명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또 우리가 불과 문명을 이룬 지 1만 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100만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시설 어떻게 건설합니까?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이 와서 아마 이렇게 방사성 연구 처리장 입구에 가서 야 여기 무슨 보물이 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맸을까? 우리가 문 한번 열어보자. 보물 좀 캐보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력도 한 번쯤은 어이없는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다뤄볼 거니까요. 꾸준하게 다른 거 얘기할 때도 이 원자력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상호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대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